어떠한 재산적인 이득을 노리고 라기보다는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재산적 이득을 생길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강제로 부과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등재시킬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기사를 봤어요. 정우성 배우님에 관한 거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은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사실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오직 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생각해가지고 지금 컨텐츠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저희 지인들도 연락 와셨던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많이 질문하셨던 게 결혼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를 등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밑으로 자녀를 등재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와이프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는 산다는 걸 생각도 못 하겠거든요. 피디님 요거 편집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아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당연히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이제 정 배우님에 대해서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를 하든 안 하든 자식인 게 맞다고 하면 무조건 생기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질문을 하셨던 게 자녀를 지금 나눠 가신 상황이 되면 어떤 재산적인 이득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서로 재산을 나눠 가진다는 거는 나의 재산, 너의 재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이 되니까 만약에 이별을 하든 이제 사망을 하든 하면 서로 나눠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결혼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될 수 없으면 당연히 이별을 하든 어떻게 하든 자녀가 있다고 해서 어떤 재산적인 이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연히 잘 알지 못하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문가비님이 어떠한 재산적인 이득을 노리고 라기보다는 오직 자녀를 위한 마음으로만 자녀를 출산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양육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양육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모면 자식의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비양육자면. 그렇지만 그 양육비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 크지가 않아요. 물론 주고 싶은 사람이 주려고 하면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강제로 부과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 양육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정 배우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물론 그 여성분도 마음을 바꾸셔야 되겠죠? 두 분이서 가정을 꾸리게 되신다고 하면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재산적 이득을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던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와 너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별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서로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게 가정적인 질문이긴 해서 어떤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다만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까지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같이 살더라도 헤어졌을 때 재산 분할을 받는 걸 변론으로 하고 어떠한 상속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러한 정도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새로 만나게 되는 배우자한테도 상속권이 생기느냐, 그리고 만약에 상속권이 생긴다고 하면 기존의 자녀랑 어떻게 나눠 가지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모랑 자식, 이제 배우자랑 자식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상속권을 가질 수가 있고 자녀도 상속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상속인이 되겠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나눠 가지게 되시는데, 일단 어떠한 유언이나 이런 걸 없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법적 상속분이 저희 나라는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더 큽니다.
그래서 배우자분이 1.5를 가지고 자녀는 1, 이런 비율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물론 기여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본인이 돈 보탠 게 있다거나 하면 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특별 수익이라고 해서 생전에 어떤 이득을 미리 땡겨서 받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비율이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새로 만나게 되는 배우자가 더 많은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는 제가 요 콘텐츠에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난민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난민한테 상속을 해준다, 사실 제가 답은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양자로 드리면 할 수 있어요. 양자로 드리면 난민이 친자식이랑 같은 법적 효력이 가지기 때문에 서로 자식이랑 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눠 가지게 돼요.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난민에게도 상속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말로서는 좀 어렵고 양자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다든지 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오늘 받았던 많은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정 배우님과 다른 여성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면 제가 컨텐츠나 아니면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현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